전 얼마 전에 책을 쓴 공공학번 감자 선배입니다. 오늘은 알리바바의 채널이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딥시크와 같이 챗GPT 클로드를 씹을 만한 굉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 서비스를 찾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딥시크와 함께 알리바바의 채널 모델을 꼭 써보시길 추천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또 중국 모델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발표하는 모델들의 이 성능이 어마무시한데요. 왜 걱정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리바바의 이 채널이라고 하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 제가 알리바바라고 했잖아요. 알리바바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의 모회사 그리고 중국의 최대 상거래 서비스인 그 알리바바입니다. 미국의 아마존이 있다면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고요. 미국의 아마존 클라우드가 있다면 중국에는 알리바바의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LLM 모델, 인공지능 모델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 알리바바에서 출시한 모델입니다. 일단 오픈소스 기반으로 누구나 다 쉽게 오픈소스로 서비스를 구축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개발자들에게 좀 적합한 부분이고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채넌 AI, QWENLM.AI를 검색하면은 이렇게 채넌과 관련된 사이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 로그인을 요청하고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굉장히 익숙하죠. 이 채넌의 첫 화면은 챗GPT와 클로드, 제미나이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LLM 서비스와 비슷한 화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챗GPT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 채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의 주요 기능 말씀을 드릴 건데 앞에서 제가 엄청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무료로 제공하는 LLM 서비스 중에서는 딥시크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이 딥시크와의 차이점은 훨씬 더 많은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딥시크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고 멀티모달과 관련된 즉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파일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딥시크와 마찬가지로 추론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릴 한 가지 찝찝한 점을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챗GPT를 대신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료 서비스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중 모델을 지원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알아봤던 이 딥시크라고 하는 모델은 그냥 딥시크 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죠. 클로드도 이렇게 모델들이 있습니다. 챗 GPT도 GPT-4o, O1 등의 모델들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첸1 역시도 첸1 2.5 플러스, QVQ 72 빌리언 프리뷰, QWQ 32 빌리언 프리뷰, 첸1 2.5 코더 32 빌리언 인스트럭트, 첸1 2 VL 맥스 등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로 제공하는 LLM 서비스인데 아니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제공한다고 그리고 이 모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첸1 2.5 플러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 없으면 첸1 2.5 플러스에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첸1 2VL 맥스의 경우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한 시각 언어 모델로 이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한다 라고 하신다면 첸1 2VL 맥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QWQ, QVQ는 논리적 추론에 특화된 모델이고요. 복잡한 문제 해결에 적합하고 챗 GPT의 O1 모델, 딥시크의 딥띵크와 비슷한 기능이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는 프로그래밍 작업, 코드 생성 디버깅에 뛰어난 첸1 2.5 코더 32 빌리언 인스트럭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을 우리가 채팅창에서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비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입맛에 따라서 원하는 걸 골라 쓰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모델을 선택한다 이런 점은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 모델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분들은 내가 필요하면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떤 경우 뭘 써야 되냐 이런 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해드리면 채넌 2.5 플러스 요거 기본으로 쓰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 채넌 2 VL Max, 그리고 O1과 같은 논리적 추론에 특화된 모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QWQ and QVQ 쓰시면 된다. 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점은 챗GPT도 구독하고 클로드도 구독하고 제미나이도 구독하고 딥시크와 채널은 그냥 무료로 쓰면 되고, 이렇게 여러가지 모델을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요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렇게 간단한 프롬프트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 프롬프트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눈에 익는 프롬프트입니다. 바로 교실과 관련돼서 중학생이 알아야 할 영어 단어를 5개 추천해 준다, 뭐 요런 프롬프트인데요. 제가 요 프롬프트 복사해서 챗 GPT에 넣어보면 요 정도 수준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대로 깔끔하게 잘 답변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클로드에 이렇게 넣어보면 요런 정도 느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제미나이 1.5 프로 버전에 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비슷비슷하죠. 이제 딥시크에 넣어보면 딥시크는 제가 써보면 써볼수록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챗GPT의 GPT-4o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첸1의 경우는 가장 기본 모델이 첸1 2.5 플러스입니다. 요 놈을 선택한 상태에서 붙여 넣어주면 자, 답변이 나오는데, 답변 나오는 속도를 보면은 GPT-4o에 비해서 느리고요. 딥시크에 비해서도 조금 느린 감이 있고요. 답변의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보이십니까? 요렇게 깨진 부분들, 그리고 프롬프트에는 여기 전체를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 반면에 딥시크는 제가 요청한 대로 굉장히 잘 나왔죠. 딥시크의 답변은 챗 GPT와 매우 흡사합니다. 클로드나 제미나이도 괜찮지만 일단 챗 GPT, 딥시크의 성과가 좋았고, 채널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제가 리제너레이트 버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성을 했는데요. 이게 두 번째 답변입니다. 두 번째 답변은 제가 원하는 프롬프트 형식대로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간혹 영어 단자,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생성했을 때는 아예 이렇게 중국말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능으로는 한국어가 엄청 자연스럽다, 뭐 요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놀랍게도 딥시크가 이 영상 찍기 한두 주 전에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어를 굉장히 잘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채널 역시도 지금은 이렇지만 1, 2주 후면 훨씬 좋은 답변을 출력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 얘 이상해 라고 하고 덮기보다는 좀 관심있게 보시면서 얘가 얼만큼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챗 GPT의 성능과 가장 비슷한 건 딥시크이고, 채널은 좋은 듯 아닌 듯 약간 구린 요런 전체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채팅창은 다른 LLM과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의 유체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럼 딥시크가 현재 성능이 제일 좋으면 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일반적인 텍스트 입력과 텍스트 출력은 딥시크가 좋은데 딥시크는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문서를 업로드하고 분석하는 거 안 되고요. 이미지를 이해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만 출력 가능하지 이미지를 이해하고 답변하는 거 어렵고요. 알티팩츠라고 하는 개발자들이 쓰는 기능 딥시크 없고요. HTML 형식으로 미리 보는 거 역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향후 업데이트도 굉장히 빵빵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중심으로 봤을 때는 딥시크가 무료 중에 넘버원, 심지어 유료인 챗 GPT와 클로드도 씹어먹을 만큼 강력하지만 멀티모달로 넘어갔을 때는 너무 성능이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무료니까 이 채널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첸1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알티팩츠, 요거는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알티팩츠를 제외한 웹서치 안 되고요. 이미지 제너레이션 안 되고요. 비디오 제너레이션 안 됩니다. 많은 곧 업데이트 할 거라고 하니까 요거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웹서치의 기능은 다행히도 딥시크의 요 서치 기능 요 놈을 쓰면 되니까 뭐 요렇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서 업로드 및 분석 한번 해볼게요.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지원합니다. 텍스트, PDF, 워드 등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손쉽게 업로드할 수 있고요. 정확한 문서를 분석하고 문서를 업로드해 문서 내용을 기반으로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고, 또 대량의 문서에서 필요한 특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여기서 클립 모양을 눌러서 요런 파일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요 놈은 프롬프트 관련된 팁을 요약한 논문인데요. 이렇게 집어넣고 이 파일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논문 제목 잘 읽어왔고요. 대요 목표도 꽤 잘 정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제가 이 논문을 이미 아는 내용인데 꽤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프롬프트 팁을 표로 한번 정리해줘 라고 하면 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여기 꺽쇠 BR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 줄바꿈인데 뭐 요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하게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무료 중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뭐 요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제가 파일을 여러 개 넣었더니 화면처럼 한 개만 돼 라고 중국말로 알려주네요. 그래서 문서를 업로드하고 분석하는 기능 아주 뛰어나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미지의 이해, 기본적으로 캐논2 VL Max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이해하는데,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 답변이 가능하고 또 다양한 활용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모델을 바꿔볼게요. 여기서는 캐논2 VL Max 요 놈을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를 업로드 할 건데, 이미지는 이 다큐멘트로는 업로드가 안 되고요. 여기 카메라 모양으로 클릭해서 이미지를 업로드 할 건데, 요 이미지를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자, 업로드 했고요. 이 이미지를 글머리 기호로 묘사해줘 라고 하면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일단 딥시크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제 프롬프트 중에 업로드한 이미지를 참고해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참고하는 프롬프트 있거든요. 요 프롬프트 제가 복사를 해서 연이어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화면처럼 이미지를 요약하고 이렇게 게시글을 써주는데 확실히 사람이 쓴 것 같은 맛깔스러운 느낌은 조금 덜 하네요. 그래서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의 게시글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분석해서 그리고 출력한다, 뭐 이런 점에서는 꽤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티팩트 기능은 저 같은 일반인들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코드 생성 및 편집, 실시간 프리뷰,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캐논 2.5 플러스에서 아티팩트 넣어서 사인 EX 그래프를 그려줘 라고 하면 오른쪽에 아티팩트라는 영역이 생기고요.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 사인 E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HTML로 코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코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코딩이 끝났고 오른쪽에 로딩이 돌면서 어머나 안되네요. 다시 한번 요청해 볼게요. 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안되네요. 이전에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이전에는 사인 그래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는데 오류가 났는지 안 보여줍니다. 뭐 요런 거 그릴 수 있고 그래프 시각화 할 수 있는데 전체가 조금 답답한 느낌은 있습니다. 제가 이쪽은 잘 모르지만 화면처럼 선택 취소가 있는 버튼이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 여기 선택 취소라는 버튼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렇게 코딩하면서 실제 화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뭐 요런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HTML이라고 있잖아요. HTML 미리 보기 기능이 있어서 텍스트 서식을 미리 볼 수 있거나 이미지 및 링크를 추가할 수 있거나 웹페이지를 미리 볼 수 있다, 뭐 요런 기능도 있습니다. 향후 업데이트 예정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웹 검색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생성 기능이고요. 세 번째는 음성 모드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웹서치 커밍 순, 이미지 제너레이션 커밍 순, 비디오 제너레이션 커밍 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걱정사항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딥시크와 마찬가지입니다. 서버가 중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입력하는 모든 정보가 중국으로 간다, 뭐 이런 걱정이 있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중국으로 간 데이터가 어떻게 학습이 되고 또 내 민감한 정보들이 중국 서버에서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게 좀 걱정이 되죠. 물론 챗GPT는 미국의 서버가 있고 동일하게 데이터 보안에 걱정이 있지만 미국은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지만 중국은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보의 편향성도 우려가 되는데요.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좀 크게 볼까요? 매우 민감한 주제다. 그래서 다른 거 물어라. 뭐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이건 뭐 또 전혀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한다. 뭐 요런 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얘가 기본적으로 학습한 내용들은 중국 데이터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안에는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편향된 자료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과없이 우리의 결과물에 나온다라는 점에서 찝찝하죠. 딥시크도 마찬가지고 이 채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중국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기능들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대부분의 기능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 대가로 우리의 개인정보가 학습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로그인 정보부터 대부분의 정보가 중국 서버에 저장이 된다는 점, 편향성이 있는 정보도 우리는 필터 없이 그냥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네요. QVQ, QWQ 있거든요. QWQ가 Thinking and Reasoning에 능력이 있다라는 데 추론 모델이거든요. 복잡한 논리적 추론 퀴즈 문제 알려줘 라고 하면 제가 QWQ 3위 빌리언 프리뷰에 간헐적 단식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자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딥시크도 마찬가지고 추론 모델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중국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론 모델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차라리 추론 모델은 딥시크의 딥띵크 요게 훨씬 더 답변이 낫고, 물론 얘도 중간중간에 중국어가 섞여 있긴 하지만 뭐 훨씬 더 정제된 느낌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후에 또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쓸 거고요,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나는 유료 쓸 거야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상당수가 중국 인공지능 서비스를 많이 쓰지 않을까 싶고요. 2025년에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한 것처럼 인공지능 AI 굴기를 해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로 인해 개인정보, 또 정보의 편향성 등등등등 이런 다양한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은 이런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혼자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최근에 책을 쓴 저는 공공학번 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